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에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석절을 맞이해서 이재명 사태,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재명이가 이제 덜덜 떠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후 말하자면 이제 결심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10월 이제 말 11월 초가 되겠죠. 네,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공직선거법 판결과 그 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판결이 맨 먼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좌우석 배석 판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제 재판장은 어떤 사람들인지, 요거를 여러분께 그동안에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게 제일 먼저 판결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아마 한 300에서 700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저 법조계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는데요. 지금 백현동과 관련한 이 최종 증인 신문이 남아 있어요. 근데 백현동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련자들 4명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이 선고를 받았다. 이런 걸로 본다면 징역형도 충분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또 압도적으로 지금 급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 이 강천석 조선일보의 이제 칼럼니스트가 이 칼럼을 통해서 추석 밥상머리의 주제는 뭐여야 되느냐, 요런 걸 가지고서 이제 과거에 본인이 들었던 얘기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순서리도 하기도 어렵지만은 이거 순서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 지도자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한다. 자, 그래서 진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이 정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또 현재는 누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칼럼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 칼럼 의미가 굉장히 심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요 강천석 이 칼럼리스의 칼럼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사건, 요 두 개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항인데, 유죄 판결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법조계의 압도적인, 그야말로 전혀 예외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 중에 중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선고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선고는 누가 하냐? 판사가 선고하잖아요. 그러면 판사의 성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위증교사는 지금 대장동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이가 맡고 있어요. 자, 김동현은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좌파 활동적 양상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김동현 판사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운영해 오면서 보면은 이재명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재판을 해 온 인물이에요. 지가 알아서, 지난번에요, 작년 가을에 이 단식했을 때 지가 알아서 재판을 갖다가 지연시킨, 연기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동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동현이는 굉장히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요게 유죄가 틀림없는 것이, 심지어 말이죠, 여러분들 이미 이것도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은 유창훈마저도 그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재명이가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지시한 사항을 찾을 만한 근거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또는 도주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영장을 기각 처리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유창훈이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말이죠, 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다. 예,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그러니까 유창훈마저도, 유창훈이는 유창훈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이재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순일 때문에 오늘날에 이재명이가 있는데 1등 공신 누구냐? 바로 권순일인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김만배가 있죠. 김만배가 커튼 뒤에 있었고, 앞 전면에 권순일이가 있었고, 그리고 제2타는 누가 있느냐? 바로 유창훈이가 전면에 있었어요. 유창훈이. 이 유창훈이라는 인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창훈이 마저도 위증교사는 굉장히 단순하고 혐의가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 반론의 여지가 없고요. 더군다나 수행비서였던 이 김진성의 녹취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우의중교사 재판, 그러면 이제 김동현이는 봐주고 싶어도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는 유죄를 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형량에서도 봐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배석 판사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의중 교사의 경우에. 예. 자, 그래서 우의중 교사의 경우에 이 배석 판사를 보면은, 예. 배석 판사를 보면은, 요게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이, 예. 만만치 않은 것이 우의중 교사의 경우에는요. 지금 안근홍 판사하고 김태형 판사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안근홍 판사의 경우에는 연수원 44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수원이니까 이제 사법시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판사가 된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 안근홍 판사는 공주 사대복으로 나왔고,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육군 법무관을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육군 법무관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비교적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근홍 판사의 경우에는 김앤장에서 또 10여 년간 그 변호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사 임용은 2020년도부터 시작됐지만은 상당히 능력 있는 법관이다.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주심이 이거 다 판결문을 사실상 이제 초안을 만드는 게 주심 판사니까 안근홍 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성향은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이 강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주 사대보잖아요. 공주는 충청도에서도 공주 예산, 청양 이런 데는요 비교적 보수 성향이 지역적으로 볼 때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형 판사인데, 김태형이는 이제 배석 판사인데, 자, 이분은 지금, 나이는 40세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변시, 로스쿨 출신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판사도 만만치 않은 실력파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사의 경우에 이게 이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중교사의 판결 성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40%는 이 법정 구속을 쳤고, 나머지 한 40%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치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 벌금으로 나왔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의중, 이걸 끝까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질도 나쁘고 반성의 기지가 전혀 없고, 자, 이런 걸로 본다면 의중교사 하나만으로도 요것만으로도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거법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김성진 판사가 선거법을 다루고 있는데, 본래 그 앞에 강규영이가 이거 뭐 노골적으로 재판을 씌워주고 1년간 질질 끌어오다가 나 이거 못해 먹었다 하고 사표라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김성진 판사가 이제 판단을, 선고를 내리게 돼 있는데, 김성진 판사는 이제 김명수의 수제자예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좌파 판사예요. 그런데 요 좌파 판사이긴 하지만은 판결 문술적에는 비교적 정치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법조에서 나온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담당 판사들을 보면은 한분은 이제 여성 판사인데 여성 판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앤장에서 또 이 변호사 생활을 한 판사.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는 44세고 로스쿨 출신이에요. 연수원 변시 2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12년대 합격을 해서 법조 경력이 10년이 넘는, 그리고 이제 유성여고를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충남대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학인, 여성 판사가 되는데, 보통상적으로 여성 판사들은 좀 꼼꼼하고 깐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근홍 판사도 공주 사대복 나왔는데, 이학인 판사는 유성여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성은 이제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44세니까 조금은 다르지만, 요즘은 유성 대전 할 것 없이 이게 뭐 제2의 호남처럼 해갖고 민주당 세력이 엄청 셉니다. 자, 그런데 이학인 판사가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지금같이 진보 성향이 강하지 않을 때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리고 실제로 성향도 그렇게 이제 진보 성향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배석 판사는 박명 판사인데, 요 분은 또 연수원 출신 되겠습니다. 연수원 45기. 그러니까 사실을 한 분이고, 이분도 법조 경력이 10년이 넘는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도,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자, 그런데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몰랐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문기 지금 이제 증인신문, 이게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는데 무려 8명의 검사가, 그러니까 수사검사 8명이 전부 나와서 1대8로 붙었어요. 그래서 PPT를 띄워놓고 전부 참 몰아붙였는데, 결국은 이재명이가,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우선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맞아. 이슬나 마찬가지예요. 실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법조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 법조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인들 포함해서 법조계 인사들, 그리고 또 이 정치 평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재명이가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은 사실상의 시인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부인은 사실상의 긍정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 법조인들이라든가 이 정치 이 평론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8명이 달려들어갖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아주 확실하게 내치르기 시작했죠. 쩔쩔맸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무벨링 그 활동을 할 때부터 알았고, 그리고 이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선물까지 보내줬고, 명절 때 되면요. 그리고 그 김문기의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물적 증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예, 그 쩔쩔맸다. 쩔쩔맸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상은 속으로는 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선택적 기억,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요 이재명이는 선택적 정의를 선택적 기억을 한 인간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인데, 백현동의 경우에는 이 첫날 이 증인신문을 때 시간이 모자랐고 못하고, 이번에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20일 날 오전부터 백현동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백현동 증인신문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8명의 수사검사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수사검사가 8명이나 전부 다 최종 결심에 나가서 돌아가면서 싹 다 밀어붙이고 이렇게 공세를 펴는 거, 이거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이가 악질이고 아주 철저하게 부인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백현동 사건, 이게 유죄가 분명한 게,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백현동 사건 관계자들이 전부 유죄를 받았어요. 백현동뿐만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정진상, 그 다음에 이제 대북송과 관련해서도 안부수 유죄, 그렇죠. 이화영 유죄, 김성태 유죄. 이재명에 관련된 모든 범죄는 대북 송금이든 뭐 그 백현동 사건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유죄를 받았어요. 지금 정진상 재판 아직 뭐 1심이 안 끝났지만은, 김용도 지금 이제 2심 선고 곧 나오잖아요. 11월이면 김용도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도 5년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백현동은 더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이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백현동 최고의 문제 인물이, 법인이 누굽니까? 바로 김인섭이잖아요. 김인섭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고 딱 잡아댔잖아요. 이재명이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모르긴 몰라요. 아니, 이재명이가 왜 모릅니까? 이 김인섭이가 다른 사건, 무슨 뭐 빗물 새는 거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갖고 구속돼 있을 때 정진상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준 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리고 정진상이가 직접 면회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정진상이가 이재명한테 붙어서 저렇게 측근 행세를 하게 된 것은 바로 김인섭이가 정진상이를 갖다가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갖다가 취직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인섭이가 사무실까지 2010년도, 14년도 두 번에 걸쳐서 그 시장 선거할 때 사무실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몰라? 그리고 연락을 끊었어. 이거 쌩 거짓말이죠.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김인섭이 핵심 로비스트가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시행사했던 정바울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서 또 이 로비를 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비냐? 바로 정바울 이거 그 수사 무마시켜주겠다. 요렇게 해갖고 중간에서 돈을 뜯어먹은 이동규가 이제 13억 원이나 떼어먹었어요. 예. 이동규는 누구냐? 이게 정동영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정동영이하고 친구다 보니까 정동영이가 이재명의, 그러니까 이제 멘토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동영 밑에 보좌관이 정자동 호텔 로비를 하는데 또 개입을 하잖아요. 정자동 호텔. 요게 다 그게 부패 카르텔이 되는 겁니다. 정동영. 예. 그 정도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동규예요. 이게 이제 13억. 이게 횡령을 한 혐의가 돼 있고, 이게 이동규도
전부 다 이게 징역형을 이제 선고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느냐? 바로 그러니까 김인석, 정방울, 이동규. 그다음에 저도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수사 그러니까 검찰 쪽은 내가 책임질게 해가지고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임관혁 대검 차장검사. 어마어마한 이 공공 그 수사 그냥 이런 그 수사 파트에서 주로 이제 잔뼈가 굵었는데 요런 거의 거물급 이 변호사까지도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현동 사태도 여기 관련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부수, 이화영, 김석태 싹 다 유죄. 이퀄 이재명이도 유죄. 예. 왜냐하면 이재명하고 예를 들어서 이화영하고 이 범죄 공동체잖아요.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인석, 정바울, 임관혁, 이동규 이런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이재명이는 범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요 백현동 사건 하나만으로도 요것도 이재명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건 국토부에서 내가 그 상향 내 단계로 안 해주면 나한테 징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쫄아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었어. 내가 왜 목매놓고 그걸 안 해주면 해줘야지. 이렇게 거짓말 했잖아요. 예. 요거 관련 문서들이 다 있고 성남시 이 관리들이 전부 그렇게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설에 말들도 지금 많이 신조어가 많아요. 이 이름 이재명 때문에. 그래서 겁쟁이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겁먹은 것처럼.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부인하는. 그리고 또 이제 치매 전략. 기억이 안 나. 예, 그래서 무슨 치매 전략이니 겁쟁이 전략이니 이런 걸 써가면서 온갖 수작을 다 벌이지만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증거가 빽빽하다. 그래서 사진, 녹취록, 진술, 그 다음에 문서, 예, 공직선거법, 김문기, 그 다음에 이 백현동, 예, 그 국토부 압박이라고 하는 거 못 빠져나간다. 위중교사는 결정적인 녹취록이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정 위증교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도 이 백현동 모른다고 하는 것이 중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그 구속형을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300만에서 700만원 또는 1500만원 요 정도로 이제 벌금형으로 가는 것이고 벌금형만 받더라도요 3심까지만 유지가 되면 배지 날라가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위증교사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게 왜냐면요 이 위증교사가 굉장히 이게 이게 위증교사 이거를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또 남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위증교사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다. 예, 왜냐하면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요 이재명이가 백현동을 봐주는 바람에 200억 이상의 배임 혐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배임 혐의. 그 정도로 이 백현동 사건이 굉장히 크다. 예, 요런 걸로 보면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 그동안의 판결 성향도 보면 최소한도 구속 이상의 형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정 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전망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이제 이 판결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여론이 지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천석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강천석 뭐 평생 기자만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우리 이제 민주화가 되기 전에 그야말로 흔히 얘기해서 독재 시대 때 대통령 또는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쓴소리를 하는 언론인들 어떻게 그 언론들을 자기 편으로 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예. 그러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 이 복잡한 사법일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번 추석 때도 참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옛날 옛적의 얘기를 하다 보면 재미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칼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을 부리는데 정성스럽던 대통령과 그리고 입장이 다른 이야기를 위로 전하던 옛 보좌관들 그래서 진짜 독립운동가하고 진짜 민주투사들은 민주잣대 친일잣대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요. 그래서 이제 인용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보좌에서 갔던 얘기 그랬더니 집 한 채 살 돈을 주더라. 예, 전세비. 예, 그래서
이 집이 안정돼야 일을 잘할 수 있어서 그런 돈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등등 얘기가 좀 많아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요 얘기를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 5분 정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요. 이 멀쩡한 사람은 정치 얘기만 나와도 논덜리를 내는데 특히 최근에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문재인 모두 비호감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절 화제로 옛날 옛적 한 옛날에로 시작되는 옛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그래서 오래전 일이니까 당발을 쪄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테고 새겨들으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 이런 비화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얘기를 할 때나 또는 들을 때는 항상 시대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느냐. 자, 옛날에요. 자,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지금 이제 도쿄에 상주하는 미국 기자가 일본 정치 담당 기자는 자기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3월밖에 쓰지 않아서 신문만 봐갖고는 일본 정치를 모르겠더라라고 했고, 그리고 미국 기자들의 경우에는 7화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반대예요. 3월밖에 안 쓰는데 미국 기자는 7화를 써. 그래서 이 강찬석 기자가 본인이 나는 그놈 어디쯤에 있겠느냐. 예, 그래서 기사로 쓴 것보다는 쓰지 않고 가슴에 담은 것이 많은 것은 본인도 사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 이런 이야기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기사화시키지 않은 얘기다. 그러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번 가름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강천석 본인 얘기가 아니고 들은 이야기. 본인도 이제 언론이니까 그 이제 전부 이제 언론인을 어떻게 다뤘는지 요거 과연 과거 그 민주화가 되기 이전의 시대의 경험을 들은 얘기를 지금 본인이 들었던 등문한 얘기를 기사화시킨 거예요. 국장을 발령받고 이제 한 이틀쯤 됐는데 청와대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뭐 영문도 모르고 갔더니 대충 대통령 집무실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움츠리고 있었는데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냐면 장관 말이 그러는데 인자가 일을 아주 야무지게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니 부탁을 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 고위 언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이 없다는데 사람이 집이 있어야 일도 손에 잡히지.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쥐어주더라는 겁니다. 봤더니 독립문 근처에 방 2칸짜리 한옥을 장만하는 비용에 무려 3분의 1이 되는 돈. 이게 아무래도 전두환 대통령인 것 같아요. 전 대통령이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자기 비서들한테 돈 주는 게 봉투가 어마어마하게 두껍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본인 비서는 아니고 이제 왜 언론인이지만은요. 언론이니까 더 많이 줬을 수도 있겠죠. 방 2칸짜리에 3분의 1? 이거 수천만 원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참 이 국가적인 어려울 때니까 처우 개선이 어려울 때인데도 이렇게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무언으로 청렴하라. 이런 요구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괜히 부정부패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돈은 받아도 되는 거니까 내 돈 갖고 깔끔하게 일을 열심히 해. 이런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마음을 얻고 움직이려면 엄포가 아니라 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는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언론인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전화를 아침 일찍에 이제 전화면이 울려갖고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더니 오늘이나 내일 낮 시간을 낼 수 있느냐 물어서 혹시 무슨 일로 지금 부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만나서 얘기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전화를 건 사람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더니 육사를 졸업하고 평생을 정보부 우리 국정원의 전신이죠. 거기에서 지낸 정보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모시려면 내가 모시려면 이런 게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모시려면 민심을 직접 들어야겠다 싶어서 연락했고 당신의 고향도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요 민정수석은 영남 사람이고 본인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 호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삐딱하게 쓴다고 해서 솔직한 말을 나한테 해줄 것 같다. 그래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헤어질 때 말이 기억에 남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대통령 관련 사항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은 다른 사항은 빨리 실천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쓴소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관련 사항은 빨리 실천할 거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직선제 수용을 선언하고 이제 6.29 선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땡하면 이것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전두환 대통령이야. 직선제 수용 선언을 지금 전두환 대통령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땡하면 대통령 뉴스부터 전하던 KBS, MBC 행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군사정권도 굴러가려면 이 정도의 바퀴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쓴소리 정도는 군사정권이라도 힘없는 기자들의 얘기지만 쓴소리는 제대로 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요거는 현 정권이 이제 이런 그 쓴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거는 대통령이 특활비 같은 걸 가지고 이 공무원들을 좀 또 이 언론들을 잘 다루면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까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요. 이 배우 유해진 씨를 약간 닮은 약간 험상궂은 청년이 편집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기자. 근데 이제 다가와서 귀옛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모시는 비서인데 이러면서 메모지를 건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가 누구냐? 예, 그 누구는 누구를 모시는 비서라 했잖아요. 그 누구는 누구냐? 남영동 대공부실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인물로 수배와 수배 해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는 수배 중이었는데 메모에 뭐라고 돼 있냐? 근처에 있는데 시간 낼 수 있어 라고 적혔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국회의원도 지내고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처럼 떠받들었던 이런 사람인데 생전에 이 사람은 민주화라는 잣대로 사람을 재던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진짜는 어디가 달라도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이강훈 선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독립운동가 이강훈 선생은 진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1933년 체포돼서 해방되던 날까지 감옥에 있었고 독립운동가로서 최장기 복역 기록을 세운 분이고 훗날 진짜와 가짜 독립운동가를 가려내는 독립유공자 심사위원까지 지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강훈 선생을 모신 오늘 점심자리 말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예, 보통 사람은 일본 놈 적지구는 35년 식민지 통치를 버티기가 힘들었어. 입신양변하겠다고 일확천금하겠다고 친일한 인간이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서 잣대를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돼. 가장 악질이 독립운동 조직 속으로 파고든 일제밀정이야. 그놈들은 신분을 숙이고 감옥에까지 독립운동가를 따라왔어. 일제밀정들이. 예, 그래서 진짜가 귀해지고 있고 가짜가 흘러넘치는 요 명절 밥상머리라서 그런지 진짜의 가치를 일깨워주던 옛날 옛적 진짜들이 그립다. 자, 그래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전부 반일하고 있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요거 전부 가짜 반일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과 문재인 요것들이 지금 뭐 무슨 자유민주주의 찾고 법치 찾는데 요것도 가짜다. 예. 이러한 경종을 울려주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